착한 사람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이용당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약한 것도 아니다. 다만 구조가 있다. 친절한 사람에게 요구가 몰리는 구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구조. 경계가 없는 사람의 공간으로 타인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구조. 착한 사람은 그 구조 안에서 열심히 선하게 살면서 왜 자꾸 손해를 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착해지려 한다. 그리고 더 깊이 소진된다. 이것이 반복된다. 상처받고 더 잘하려 하고 또 상처받는 구조. 착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감정이다. 누군가가 언제든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사람들은 그를 고마워하기 이전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고마움은 희소한 것에서 생긴다. 언제나 있는 것엔 감사가 붙지 않는다. 언제나 열려있는 문은 누구도 두드리지 않는다. 그냥 밀고 들어온다. 두드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열심히 열어두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문을 더 넓게 열면 더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이 넓어질수록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진다. 조심스러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그 가벼운 발걸음에 밟히면서도 자신이 문을 너무 활짝 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은 방향을 잃은 분노다. 분노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으로 향한다. 착한 사람은 분노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모든 분노를 자신을 향해 돌린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의 선함이 아니다. 문제는 선함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경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소모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모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소모품을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듯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그 자연스러움이 착한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갉아먹는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태도를 본다. 고개를 먼저 끄덕이는 사람, 거절을 못하는 사람, 언성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타인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팽창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항이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요구는 들어주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그 흐름은 악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편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착한 사람은 그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저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이 유독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요구는 저항하는 사람을 피해 흐른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계속 고인다.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마음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착각이 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좀처럼 의심받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일수록 착함을 잃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뿌리 깊다. 그 공포가 거절을 막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거절이 없는 관계에서 상대방은 힘의 우위를 감지한다. 의식하지 못해도 감지한다. 사람은 말보다 구조에 반응한다.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의 태도를 조금씩 바꾼다.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다음엔 당연히 하다가 결국엔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한다. 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알아채지 못한다. 관계가 이미 기울어진 다음에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구조가 굳어진 뒤다. 한번 설정된 기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역할이 된다. 한 번 대신 해줬던 일이 그 사람의 몫이 되고 한 번 양보했던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가 된다. 착한 사람은 그때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한 번은 쌓인다. 쌓인 한 번들이 구조가 되고 그 구조 안에서 착한 사람의 위치는 고정된다. 움직이려 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참으려 하면 더 깊이 고정된다. 어느 쪽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다. 그 자리는 처음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 다르다. 필요한 사람은 없어지면 불편한 존재다. 존중받는 사람은 있으면 든든한 존재다. 착한 사람은 대부분 전자의 자리에 머문다. 착한 사람은 기대를 낮추는 법을 모른다. 한번 잘해주면 또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는 충족될수록 올라간다. 올라간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은 배신처럼 느껴진다. 잘해줬던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다. 퍼준 사람이 오히려 원망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나치게 많이 줬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주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된다. 덜 친절한 것이 불친절이 되고 덜 도와주는 것이 외면이 된다. 처음부터 적당히 줬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실망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긴다. 이것이 선함의 함정이다. 선하게 살수록 더 높은 기준에 묶이는 역설. 착한 사람은 이 함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 갇힌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 선함과 무능함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 주도권이다. 선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베푼다. 무능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간다.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는 전혀 다르다. 착한 사람이 주도권을 잃는 방식은 대부분 조용하다. 한 번 양보하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 시점엔 이미 패턴이 굳어진 뒤다. 선한 사람에게 친절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친절은 타인의 압박에서 나온 것이다. 압박에 의한 친절은 쌓일수록 분노가 된다. 나는 친절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왜 이렇게 억울한가? 그 답은 간단하다. 선택하지 않은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복종이기 때문이다. 복종은 자존심을 갉아먹는다. 갉아먹힌 자존심은 언젠가 터진다. 무너지는 방식이 분노일 수도 있고 냉담함일 수도 있고 도망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끝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끝에서 착한 사람은 또 자신을 탓한다. 이것이 반복이다. 주도권을 되찾지 않는 한 반복은 끝나지 않는다.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상호성이다. 내가 주고 상대도 준다는 감각이 있을 때 관계는 유지된다. 그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의무가 된다. 의무가 된 관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쪽만 계속 주는 구조에서는 주는 쪽이 지치기 전에 받는 쪽이 먼저 무감각해진다. 받는 것이 당연해지면 주는 사람의 노력은 보이지 않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감사받지 못한다. 감사받지 못한 것은 결국 억울함이 된다. 착한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묵직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억울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 질문의 답은 구조 안에 있다. 상호성 없는 관계에서 감사는 자라지 않는다. 당연함만 자란다. 침묵하는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읽힌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한다. 착한 사람이 불편해도 참고 있을 때 상대는 그것을 편하게 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으니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의 둔감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식 방식이기도 하다.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 기준으로 채워넣는다. 그리고 자기 기준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향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읽는다. 예외는 없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만 홀로 소진된다. 말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알아주지 않는 것에 상처받으면서. 그러나 세상은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주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오래 머뭇거린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이 관계의 균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 착한 사람의 또 다른 함정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나쁘게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 차갑게 보이면 안 된다는 불안,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자신의 필요를 먼저 뒤로 미루는 습관. 이 두려움이 거절을 막고 경계를 허물고 마침내 자신을 잃게 만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만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하다. 둘 다 친절하고 둘 다 잘 들어주고 둘 다 먼저 양보한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좋은 사람은 선택해서 돕는다. 만만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다닌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안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에게는 존경 대신 이용이 따라온다. 평판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싶어도 태도가 그 의도를 배반한다면 편파는 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굳어진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려 한다. 나는 이런 마음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내면을 보지 않는다. 행동을 본다.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되면 그것이 역할이 된다. 착한 사람이 맡게 되는 역할은 대체로 희생이다. 그리고 희생하는 역할은 오래 할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 당연한 것에는 가격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한 사람은 없어져야 비로소 아쉬운 존재다.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있을 때부터 가격표가 있어야 한다. 그 가격표가 경계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담장이 없는 집에는 누구든 들어온다. 들어온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담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집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치 않는 것들도 들어오고 나가지 않아야 할 것들도 빠져나간다. 경계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원하지 않는 요구가 들어오고 지키고 싶었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착한 사람은 경계를 세우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망설인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선을 그으면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망설이는 동안 상처받는 것은 상대가 아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은 자신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어느 선까지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선부터는 멈춰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있는 관계에서 상대는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갖춘다. 담장이 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배를 눌러야 한다. 담장이 없는 집에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존중은 그 차이에서 생긴다. 경계 없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다. 어차피 미세도 들어주니까. 어차피 뭘 해도 웃으며 넘어가니까. 존중은 공짜로 오지 않는다. 경계를 통해 얻는 것이다. 매번 들어주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폭발은 조용하지 않다. 관계를 통째로 날려버린다. 차라리 처음부터 경계를 세웠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균열이 너무 오래 쌓인 끝에 되돌릴 수 없는 금이 된다.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금은 처음 경계를 세우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 단절을 보고 착한 사람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한 것이 아니다. 오래 눌러왔던 것이 터진 것이다. 처음부터 눌리지 않았더라면 터질 것도 없었다. 착한 사람은 상대가 알아서 절제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욕망은 채워질수록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 불을 끄려는 산소를 차단해야 한다. 계속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불이 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들어주는 것이 멈춰야 요구의 확장도 멈춘다. 계속 들어주면 한 요구는 계속 늘어난다. 이것은 상대가 탐욕스럽기 때문이 아니다. 채워지면 더 원하는 것이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착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배신이 아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리고 그 실망은 오롯이 착한 사람 자신의 것이 된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 구조를 허용한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 착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준다는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무겁다. 항상 웃는 사람보다 가끔 진지한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존재감을 만든다. 이 원리는 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신이 먼저 경계를 갖고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베푸는 사람의 친절은 무게가 다르다.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줬다는 사실이 관계의 무게를 만든다. 그러나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의 친절에는 그 무게가 없다. 흔한 것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스스로를 다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담장 없는 집이 오래가지 못하듯 자신을 소진한 사람은 누구도 진심으로 돌볼 수 없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의 친절은 공허하다. 몸이 버텨주지 않는 사람의 도움은 지속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이 자신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진다. 그것이 현실이다.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좋은 관계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는 자원이 있을 때 가까이 있다가 자원이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구조를 갖는다. 이것을 배신이라 부르기 전에 처음부터 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당신의 존재로 맺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당신이 주는 것으로 유지되던 관계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다. 더 선명해지는 것이다. 무엇을 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언제 거절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것. 어떤 관계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선명함이다. 선명한 사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주는 것에 진심이 있다.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주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받는 사람도 느낀다. 억지로 들어주는 친절과 선택해서 들어주는 친절은 질감이 다르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도와줄 때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상대도 안다. 선명한 사람의 도움은 기억된다. 흐릿한 사람의 친절은 소비된다. 마음이 여린 것과 경계가 없는 것은 다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은 다르다. 선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착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선함은 힘이 있을 때 아름답다. 힘을 잃은 선함은 동정을 부를 뿐이다. 동정은 존중이 아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타인도 지킬 수 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한다. 선하되 단단하라. 베풀되 주도권을 잃지 마라. 소진되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선할 수 있다.